제가 군대 갔다 와서요. 그때가 뭐 24살이었습니다. 24살. 남자라면 누구나 다 고민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될까?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음악이었고 스펙을 쌓아서 뭐 일반 직장에 취업하는 그런 테크트리가 아니고 그냥 예체능 계열이고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내려놨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대학교도 실용음악과죠. 근데 음악을 안 할 거니까 말년 휴가 나왔을 때 중퇴했죠. 그러니까 학벌도 고졸. 그 흔한 엑셀 하나 만질 줄 몰랐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영업직을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바로 영업을 택한 건 아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국에 제가 영업직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50%의 확률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뭐 투자하거나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쨌든 큰 돈을 만지려면 내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장사를 하더라도 뭐 권리금이 있어야 되고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월세, 인테리어 이것저것 직계비품 나가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들어가는 게 열정, 내 시간 투자, 뭐 정장 2벌, 노트북 하나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설령 잘 안 됐어요. 빚지는 게 있냐는 거죠. 그냥 고작 해봐야 젊음을 좀 날린 정도? 근데 그것 또한 저는 다른 무언가를 할 때 분명히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업을 안 해볼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그 당시 25살에 영업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너무 못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한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보험 쪽은요. 제가 나이가 25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어때요? 대부분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님, 특히나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님이 계약자고 보험료를 어머님이 직접 내고 있다 보니까 기득권자를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도 부모님까지 타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날 사람도 없고 상담할 곳도 없고 되게 전전긍긍하고 그 시간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짓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도 해보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있었을까요? 없더라는 거죠. 제 처음에 한번 월급을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 그래서 첫 달 급여를 2016년도 8월 달에 받았는데요. 한번 16년도로 한번 쭉 볼게요. 2016년도를 쭉 보면요. 제가 7월 입사를 해서 한 달 처음으로 영업을 하고 첫 달 받았던 급여가 2016년도 8월 달. 첫 달 급여 얼마인가요? 네, 5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달 급여 보면 680만 원. 셋째 달의 급여가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이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달 또 어떻게 됐죠?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 달은 또 700을 벌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도 한번 볼게요. 2017년도 보면 그 다음 달 또 1000만 원을 벌고 1200 벌었다가 반토막 나고 600, 600, 700, 600. 그 다음에 이때부터 보면 1000만 원 이상, 즉 1000만 원 밑으로 급여가 떨어지지가 않죠. 지금 보면 2017년도 7월 제가 입사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때 완벽하게 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구나. 여기 한번 떨어졌는데 이때가 제가 관리자로 진급을 하기 바로 전달이어서 솔직히 이때는 영업에 집중을 잘 못했고요. 뭐 이것저것 들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서류 써야 되는 것들도 많고 여기저기 막 만나러 다니고 하느라 그래서 보면 저도 지금 들쑥날쑥 급여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영업직 시작할 때
급여가 들쑥날쑥하니까 되게 불안정해. 나는 안정적인 급여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연봉 4천, 5천 기준으로 봐도 300만 원 정도잖아요. 200, 300, 400 이 선이잖아요. 여기서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급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필요하고 안정적인 돈을 안정적인 급여라고 생각을 하지, 고정적인 걸 안정적인 것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볼까요? 2024년부터 지금 현재를 보면요. 급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2,600, 3,000, 3,000, 2,000, 2,000, 1,600, 뭐 4,000, 3,900. 네, 급여가 많이 올랐죠. 즉 제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대략 1년 반 정도를 경험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안에서 저만의 레시피, 노하우 다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관리자로 진급을 하고 나서 제 팀원들에게 똑같이 이 친구가 1,000만 원 이상을 벌 때까지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을 버니까 자연스레 이 팀에도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되고 저는 팀의 퍼센테이지로 급여를 받게 되니까요. 팀원을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저도 잘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제 팀원들의 급여를 한번 볼까요? 제 팀원들의 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몇 년생이죠? 네, 00년생입니다. 주민번호가 3으로 시작하죠. 지금 보면 1200, 600, 1000, 1400, 1600. 지금 9개월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니까 대략 1,000만 원 이상씩을 번 거죠. 또 볼까요? 이 친구는 97년생입니다. 첫 달 급여는 200만 원 낮았죠. 처음엔 방향을 못 잡다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기 시작하더니 둘째 달부터는 급여가 1,400, 1,800. 이번 달에 받는 급여도 아마 1,000만 원 이상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볼까요? 92년생. 300, 800, 1000, 800, 600, 1200, 900. 근데 이 친구도 9개월 동안 8천만 원 정도, 즉 평균적으로 봤을 때 900, 1000 정도를 버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이 친구도 00년생입니다. 주민번호가 3으로 시작하죠. 네, 얼마 안 됐고요. 첫 달 급여가 980, 둘째 달도 930. 네,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벌고 있고요. 그 다음 달 보면 97년생이죠. 네, 급여가 많이 높죠? 800, 1000, 2000, 2200. 지금 9개월 동안 1억 3천만 원 정도를 벌었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1,400, 1,500 정도를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88년생입니다. 700, 900, 1200, 1600 그렇게 해서 9개월 동안 9,400이니까 이분도 평균적으로 월 1,000만 원씩은 벌어가는 거고요. 이 친구는 또 95년생입니다. 평택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달 급여를 이제 받았습니다. 1,500 받았고 이번 달에도 아마 이번 달에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다음 91년생 보면 9개월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 이 친구도 거의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91년생. 급여가 높죠. 월 2,000입니다. 월 2,000. 94년생이고요. 지금 9개월 동안 1억 1,400만 원. 이 친구도 평균적으로 뭐 1,100, 1,200 정도. 그 다음 92년생. 2월 코드여서 3월 달에 첫 달 급여를 받았고요. 지금 7개월 동안 7,900이니까 이 친구도 월 1,000만 원씩은 번 거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영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저만의 노하우나 레시피들을 팀원이 왔을 때 그 팀원이 1,000만 원 이상을 벌 때까지 제가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고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결국에 잘 되게 된다는 거죠. 영업은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면요, 절대 아무리 설득을 해봐야 계약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계약했다고 끝나버리면요, 계속해서 가망 발굴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계약은 할 수 있지만 소개받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개받는 게. 그러려면 절대 을영업을 해서 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 주도권, 이 키를요,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보험으로 치면요, 단순히 고객이 가입돼 있는 상품보다 내 상품이 왜 더 좋은지 이거를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식으로 가면요, 조건이 좋으면 계약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소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을 때 너무 이게 답답했어요. 계약은 하는데 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상담하고 결국에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거품이 껴져 있고 잘못 가입돼 있고 이거 보험료 줄여주고 보장 늘려주고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계약은 다 하는데 소개까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컨셉을 잡았냐면 도와주는 느낌으로 갔어요. 내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널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직접 설계하는 화면을 다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부풀리는지 어떤 식으로 수당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그런 화면들을 다 직접 공개하고 보여주고 내가 나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다라는 컨셉으로 가니까 무조건 계약뿐만이 아니고 소개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핸드폰을 쓸 때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보통 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전후로 대부분 알고 있죠. 물론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더 싸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인이 또는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핸드폰을요, 이번에 바꿨는데 핸드폰비를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낸대요. 근데 이것도 3년 약정으로 산 게 아니고 뭐 15년 약정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을 주고 아이폰 16을 샀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미쳤어? 너 핸드폰비 왜 이렇게 많이 내? 라고 생각을 하겠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고 치면요, 1년이면 120만 원을 내는 거고요. 10년을 내면 1200만 원을 내는 거고요. 보통 20년 정도를 내거든요, 보험은. 그러면 10만 원짜리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면 2,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20년 할부로 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냥 10만 원은 한 달에 낼 수 있으니까 그냥 내는 거예요, 내는 거. 그냥 보험이 어떻게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냥 how,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 보험 있어, 나 보험 없어, 나 보험 2개 있으니까 더 가입 안 해도 돼, 괜찮아.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너가 보험사에 모르면 20년 동안 비싸게 안 내도 될 돈을 얼만큼 더 내야 되는지 문제 제기를 해주고요. 이걸 직접 보여줍니다. 자, 보험이 설계되는 화면인데요. 처음에 보험 기간, 납기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설정을 합니다. 보험 기간은 80세부터 100세까지 있고 납기는 돈 내는 기간. 보면 10년부터 30년 납까지 있는데 보통 중간인 20년 납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계약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에 맞는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제 거 입력,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생년월일 입력을 하면 여기 보험 나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을 보는 이유는 다칠 확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안전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급에 A, 1급에 A, 다 1급에 A급이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한 군인 같은 급수를 보면 3급에 2등급, 급수가 높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볼까요? 재화원, 2급에 B 등급, 그죠? 재단사, 2급에 B.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 맞는 급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영업 관리자니까 영업 입력해보면 당연히 1급에 A급이죠. 몸을 쓰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나이와 그 다음에 성별과 마지막 직업 이 세 가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저장 누르면 보험의 원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건 종합보험이다 보니까 보면 되게 많죠, 특약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일반 설계사처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험료 부풀리는 화면을. 암 걸리면 뭐 하나요. 암 걸리면 진단비가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뇌나 심장 쪽으로 쓰러져도 진단비가 각각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할 때 보면 수술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수술하는 경우는 수술비가 다 나오고, 입원 역시 다치든 질병 아프든 하루부터 입원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좀 짜잘한 것들, 큼지막한 것들 봤으니까 이게 골절, 깁스, 화상, 통풍, 크론병, 골다공증 뭐가 많죠.
그러면 이 모든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라고 고객한테 여쭤보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답변이 다양한데 여기서 보험료 계산을 클릭을 하면 이 모든 보장을 받는데 원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합계보험료 얼마죠? 네, 41,771원. 이게 보험의 원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소보험료가 있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최대보험료. 얼마죠? 76만 3,004원. 이 얘기는 뭐냐면 4만 1,000원짜리 보험을 최대보험료 76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업비나 그런 것들을 넣어서 부풀려 팔아도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이거를 뭐 한 10만 원 정도로 올려볼까요? 10만 한 5천 원?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을 클릭을 하면 보험의 원가가 10만 5천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세요? 우측에 납입보험료? 그 하단에 보시면 출력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10만 5천 원짜리 청약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4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수당이 2.5배 정도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보장보험료라고 있죠.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라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는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가 있는데 보장보험료가 얼마죠? 41,700원. 아까 보면 최소보험료 얼마죠? 네, 똑같죠. 41,700원. 이 얘기는 뭐냐면 41,000원이 원가인 건데 나머지 10만 원으로 부풀렸다면 나머지 차액 6만 원 정도가 적립보험료로 끼게 돼요. 즉 저축이 된다고 얘기하죠. 보험사에서는.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6만 3천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납. 그러면 1,517만 원 정도를 내는 건데 이 돈이 전부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게 빠지냐면 설계사 수당, 보험회사 광고비, 그런 사업비들이 빠진 나머지 금액이 쌓입니다. 근데 이 돈을 돌려주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언제 받을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20년 납입 끝나고 받는 줄 아세요. 근데 그때 못 받아요. 만기 때 받거든요. 만기가 언제냐면 100세 또는 종신. 못 받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41,700원 원가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합계보험료가 41,000원이 됐죠. 여기 보장내역 보시면 보험료를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보장내역이 바뀌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다 뭐 7만 원을 입력을 한다고 해도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들었는데 보장내역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직접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더 한번 디벨롭을 시켜줍니다. 고객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시켜준다는 거죠. 왜? 분명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과 해당 그 설계사가 얘기하는 건 말이 달라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헷갈리겠죠. 누구든 지금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고객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 대표번호 콜센터에서는 통화 녹취가 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진실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입되어 있는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까지 시켜준다는 거죠.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을 하면요. 콜센터에서 사업비가 얼마 껴있고 안 내도 되는 돈이고 이 안에 설계사 수당이 몇 프로 정도가 껴있고 콜센터에서 다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대신에 질문을 잘해야겠죠. 고객은 전화해서 질문해봐야 콜센터에서 얘기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는지 예리하게 그런 거 하면요. 고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본인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나를 만났다고 해도 이 암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거 제 것뿐만 아니고 남편 거랑 애기들 것도 지금 다 그 설계사분한테 가입을 해서 다 비슷하게 돼 있을 텐데 주민번호만 있으면 혹시 조회할 수 있나요? 인적사항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 조회해보면 어떤 식으로 가입돼 있고 총 보험은 몇 개, 어떤 보험사에 몇 년도에 가입을 했고 여태까지 총 낸 돈은 얼마고 앞으로 총 내야 될 돈은 얼마인지 이거를 다 직접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도움 없이는 앞으로 지금 너 보험 10년짜리 남은 것도 있고 6년 남은 것도 있고 13년 남은 것도 있는데 총 이만큼의 돈을 보험사에 내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요. 이때부터 주도권이 완벽하게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나는 상관이 없거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 삼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게 보험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까지 심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약은 당연한 거고요. 소개는 당연히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핸드폰비를 한 달에 35만 원씩을 내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원가가 9,000원인 거예요. 혹시 어차피 뭐 35만 원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나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또는 배우자 또는 가족들, 자녀들 보험을 어디 가서 잘못 가입해서 왔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차피 내가 내는 돈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거야. 그렇다고 세일즈니까 내가 갑질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을영업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그럼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당 그 설계사한테 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해. 나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설계사는 저처럼 똑같이 이 컨셉을 못 만들죠. 왜? 회사에서 짜놓은 그런 회사 플랜, 기본 플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담보 조정을 해나가면서 설계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했던 이대로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업을 진짜 이왕이면 시작을 했다면 또는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 어설프게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막 가서 상품이 좋다 나쁘다 막 그렇게 설득하는 영업으로 하면요, 지인 영업에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고객한테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어떻게 비춰질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어프로치 하잖아요. 소개가 끊길래야 끊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서 4개월 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서 4개월을 잡은 거는요, 누구나 다 사람이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말투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배경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돈을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번다? 이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죠. 4개월 정도 안에 제가 하라는 거 그대로 하면요, 무조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 프로세스 6단계를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PPT 파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